속미인곡 또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전련산 3인곡을 먼저 보고, 만약에 지금 그냥 속미인곡만 듣는 거라고 하면 3인곡을 먼저 보고 속미인곡을 들어야 연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속미인곡 가사고요.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랑하는 님에 관련된 그리움과 사랑, 연군지정, 그 3인곡에서도 얘기했지만 배경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철이 있었어요. 정철이 있었는데 정철이 50세가 되던 해 정치적으로 탄핵을 받아가지고 전남 창평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썰과 유배를 간 것이다라는 썰이 있는데, 유배를 간 것이라는 썰이 좀 더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3인국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배 간 지 3년 있다가. 근데 임금님이 이제 안 불러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송민곡을 쓴 거야. 한 4년 정도 더 있다가. 그래서 이 친구는 겉으로 봤었을 때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임금님께 충성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썼는데, 사실은 임금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우리가 충신 연주지사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냥 원래는 이제 신하가 임금님을 사랑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충신 연주지사는 거의 대부분 여성 화자가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야 더 절절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속미인곡과 사미인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미리 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3인곡을 먼저 썼고요. 둘 다 이제 가사 작품인데, 3인곡은 혼자 얘기하는 독백체예요. 자, 근데 속미인곡은 두 사람이 나오는 대화체거든. 어쨌든 대화적 구성이 조금 더 감정을 울리기가 좋지. 마치 드라마 같고 조금 더 드라마틱하니까 좀 더 극적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3인곡은 계절의 변화가 있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선물이 하나씩 있다고 하면, 속미인곡은 장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에 장소가 싹 변해요. 기본적으로 대화로 되어 있고, 3인곡도 어쨌든 여성 화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사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 여성이라, 그러니까 등장하는 사람이 양반 여성이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한자어의 사용이나 인용했던 구절이 좀 많은 편에, 속미인곡은 평민 여성, 그러니까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의 사용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3인곡은 소극적 화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속미인곡은 조금 더 적극적 여성 화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고 작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속미인곡입니다. 속,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어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보통 이게 3인곡에서부터 좀 이어지다라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속편이다. 미인, 남성, 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임금, 선조를 얘기한다. 자, 그리고 곡, 노래야, 가사다 라는 거죠. 자, 저기 가는 저 각시, 여기서 저기 가는 저 각시, 여기서 이제 각시가 을려인데 두 명이 나와요. 중심 화자인 을려, 주변 화자인 감려가 나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거 같은데, 저 각시는 원래 하늘 위에 백옥경에 있었는데, 자, 백옥경은 그러면 여성 화자인 을려가 있는 공간이겠죠. 백옥경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별하고 왜 헤어지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십니까? 까지, 여기까지가 감녀가 얘기를 합니다. 야, 지나가다가 야, 너 봤어? 너 원래 백옥경에 있지 않았어? 너 왜 헤어지고 해가 다 저문 날에, 해가 저물어, 그 노을이지, 노을이실 때 뭔가 되게 쓸쓸하단 말이야.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영탄법 한번 썼고요. 너구나, 여기서 너는 감녀를 얘기합니다. 너구나, 나의, 이내, 내. 여기 내는 누구겠어? 을려겠지?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감녀, 을려. 내 얼굴과, 그러니까 이 얼굴은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체와 나의 행동이 임금이지, 남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금이, 이성 또는 남성이
괴 사랑함즉 해였는데 어쩐지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쩐지 나를 보시고 그래서 역시 너구나 라고 여기셨는데, 역시 을려 너 짱이야 라고 여기셨는데,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 쓸모없는 뜻이 전혀 없어서 그냥 애교와 교태를 너무 어지럽게 구했나 봐. 너무 많이 부렸나 봐. 어지럽게 하였는지, 색깔 바꿔볼까요? 어지럽게 하였던지 나를 반기시는 낯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습니까? 다르신 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 백옥경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임은 백옥경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고 있는 대상인 님은 옥황상제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아니면 임금에게 썼다고 했으니까 이건 한양 궁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과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원래 우리 둘이 되게 사랑했는데 내가 애교를 너무 많이 부려서 헤어졌어. 즉 내 탓이라는 거고, 이 애교는 이별의 이유가 되겠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 보니 내 몸이 지은 죄가, 내 죄, 내 탓이라는 거예요. 자책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이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서, 자, 죄가 산처럼 쌓여 있다. 죄가 산처럼 쌓일 수 없죠. 죄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했으니까 추상적인 관념의 구체화다. 내 몸이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 탓하겠느냐. 내 죄니까 탓할 필요 있겠느냐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조금 풀어서 헤아려 보니 이게 조물주의 탓이로다. 갑자기 이게 조물주 탓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 내가 헤어진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내가 애교를 많이 부려서 헤어진 거야. 근데 내가 애교 있게 나를 창조한 건 누구지? 그건 바로 조물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물주가 약간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렇게 을려가 얘기를 하자.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를 합니다. 전반적인 구성으로 보면 이제 감녀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을려가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감녀 얘기하고 을려 얘기하고 다시 감녀가 위로하고 을려가 다시 얘기하고 다시 맨 마지막으로 감녀가 그렇게 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양상을 좀 띄고 있어요. 마음에 맺힌 일이 있다. 내가 님을 모셔서 님의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물 같은 얼굴, 신체라 그랬잖아요. 물 같다는 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뭐 투명하고 맑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연약한 신체가 편할 날이 몇 날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선조가 좀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약한 신체가 편할 날이 몇 날인가 걱정하는 거예요. 춘한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 가을과 겨울에는 누가 모십니까?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은 누가 끓이며, 조석 아침밥과 저녁 외가 밥이에요. 궁중에서 쓰는 용어인데 아침 저녁밥을 옛날과 같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걱정하고 있는 거지. 기나긴 밤 잠은 어찌 주무십니까? 님의 소식을 알려고 하니 오늘도 다 끝났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오겠습니까? 자, 님 계신 곳에 님 계신 곳은 어디겠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이제 백옥경이겠고요. 그러니까 막 문제를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실 때 백옥경에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딱 밑줄 긋은 다음에 이게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계신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백옥경이 될 수도 있고 궁궐, 이면적으로 들어가서 이미 있는 궁궐이 될 수 있는 거죠. 님 계신 곳에 궁궐의 소식을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이 오겠느냐. 이 사람은 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죠.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잡고 밀며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도 너무 많고 구름도 가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이냐. 내가 산에 올라갔어요. 왜? 님을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좀 이따가 이제 물가로 가거든요. 물가. 요 두 공간은 님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구름과 안개 그리고 바람과 물결 이 네 가지 녀석들은 방해물이죠. 그럼 이 방해물은 간신배로 님에게 못 가게 만드는 간신배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이냐. 산천이 어두운데 1월 내가 봐야 하는 대상인 거잖아. 1월 1월은 임금을 얘기하겠죠. 하늘에 떠있는 반짝거리는 것들은 모조리 다 임금입니다. 1월을 어찌 보며 가까이를 모르니까 천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천리 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임금이 있겠죠. 그리고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배를 타고 뱃길을 알아보고자 하니 바람이야 물거리야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있느냐. 자, 여기서 빈 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반벽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는 객관적인 상관물이에요. 자, 객관적 상관물 말을 해석하면 이건 이제 외국인 그 시인 T.S. 엘리엇이 했던 얘기인데 이제 객관적인 대상인데 나의 마음에 주관적으로 영향을 주면 객관적 상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그냥 이걸 보고 뭔가 내 정서가 생기거나 내 정서가 커지면 돼요. 객관적 상관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객관적 상관물이 이렇게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소재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재들 중에서 내 정서에 영향을 주면 객관적 상관물이고 대신 나와 그 대상의 정서가 같으면 이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입이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저 새는 왜 우냐? 실제로 새가 우는 게 아니야. 새는 객관적인 대상이잖아. 새가 운다고 했으니까 감정 이입이면서 객관적 상관물인 거야. 근데 벚꽃이 흩날리니 너무나도 외롭구나. 벚꽃은 외롭지 않아. 감정 이입은 아니지. 하지만 나의 정서에 영향을 줬으니까 객관적 상관물만 되는 거지. 자, 여기 빈 배가 있어요. 배를 보니 내가 더 외로워. 배가 비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반벽 청중도 마찬가지예요. 님을 위해서 등을 켜놨는데 님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 저걸 보니까 외로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겠죠. 빈 배만 걸렸느냐. 강 하늘에 강이 있는 그 강 하늘에 보이는 강가에 혼자 서서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 공간이 지금 이동했어요. 뭐 산으로 올라갔다가 뭐 물가로 갔다가 모청.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간의 이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차가운 자리에 밤이 돌아오니 반벽 청동은 누굴 위해 밝혀 있는가? 올라가며 내려가며 헤매며 방황하니 잠깐 사이에 역진 힘이 다 빠져서 잠을 잠깐 드니 자, 이 잠 오늘 자꾸 살짝 튀네요. 자, 잠에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봤어요. 자, 꿈. 그럼 잠과 꿈은 님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일시적인 갈등 해소의 매개체겠죠. 근본적으로는 해소가 안 돼요.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을 슬가장 살회자, 이것도 이제 높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거든. 이야기하고자 하니 눈물이 연달아 나며 말씀을 어이하며. 자, 요 부분에서 해석을 많이 물어보시는 편입니다. 눈물이 연달아 나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꿈에서는 대화하지 못합니다. 꿈에서 대화했다 그러면 고르시면 안 돼요. 정을 못 다하여. 이제 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를 다 전달해야 되는데 정을 못 다하여 목이 메오니 방정맞은 닭의 울음소리가 잠을 어찌 깨웠던가. 닭이 잠을 깨웠어. 닭도 방해물이겠지.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방해물들은 간신이라고 해석을 보통 하는데
아래에 있는 이 개성은 근시인이라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영탄. 허사구나, 허망하구나, 무상하구나. 체념. 이 님이 어디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쁘니 불쌍하거든. 가여운 그림자만이 나를 쫓을 뿐이다. 자, 이 그림자가 가엽다고 생각한 건 나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도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그럼 이것도 불교적 세계관 나오죠. 왜냐면 죽어서 내가 윤회해서 환생해서 나골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 체념적이야. 내가 죽어서 나골이 돼야지. 나골이 돼서 님 계신 곳에 번듯하니 환하게 비출 거야 라고 하자. 맨 마지막으로 감력을 위로하면서 각시야. 자, 세 글자예요. 가사는 시의 확장형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세 글자 삼음절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각시야. 달이 약하니와 달이 되기커녕 구준비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골이 되지 말고, 떨어지는 나골이 되지 말고 비가 되세요. 굳은 비가 되세요. 둘 다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슬프죠. 하강적 이미지 자체가 좀 슬프니까. 나골은 시각적 이미지만 있고, 어쨌든 해가 뜨기 때문에 밤은 짧잖아. 일시적인 느낌만 있어요. 그리고 그냥 비추기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지. 그에 비하면 비는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비가 쭉쭉쭉쭉쭉 떨어지지, 나를 만지니까 촉각적 이미지 등 복합적인 이미지가 있고, 장마 같은 경우는 비가 뭐 계속 온단 말이야. 좀 더 지속적이며, 그래서 더 적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극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비는 눈물을 상징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되게 슬픈 느낌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민공입니다. 인증번호는 3579입니다.